불사의 존재를 방문하거나 적도를 가로지르거나 100가지 바나나 요리를 시도하는 것은 에콰도르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중 일부입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 남아메리카 국가는 갈라파고스 제도의 순수한 자연미와 장엄한 안데스 산맥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영상에서는 에콰도르에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독특한 규정과 전례 없는 것들이 존재하는 곳이죠.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에콰도르에서만 존재하는 15가지 이상한 법과 독특한 경험을 탐험해봅시다. 15번. 고산병 치료. 좋습니다. 방금 이 나라의 고지대에 대해 이야기했죠.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숨이 차거나 두통과 같은 고산병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환경에 적응하지 않고 이 나라의 유명한 안데스 산맥을 등반하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에콰도르에서는 쉽게 고산병을 없앨 수 있습니다. 에콰도르인들은 여행자들에게 물을 많이 마시고 알코올과 카페인을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현지 경험에 따르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코카잎 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코카잎은 몇 세기 동안 일부 남미 국가의 문화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원주민들의 전통과 문화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코카잎에는 코카인과 같은 알칼로이드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많은 나라에서 금지된 중독성 물질입니다. 에콰도르에서는 코카잎 차를 마시는 것이 허용되지만 코카잎을 반출하는 것은 일부 국가에서 불법 행위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4번. 쐐기풀로 아이 때리기. 에콰도르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쐐기풀로 때리도록 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콰도르인들은 구아바 나뭇가지가 아이들의 영혼을 정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에콰도르에서 쿠란데로는 사람들이 신뢰하는 치유사들입니다. 이들은 불운이나 나쁜 징조 또는 의사들이 치료할 수 없는 것들을 없앨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이들은 림피아도레스 또는 정화자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들은 성스러운 식물을 사용하여 질병을 치료하고 불운의 병을 치유하거나 악령을 쫓아내는 일을 해왔습니다. 필요한 재료들은 수도 중심부의 모든 시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몬그라스는 음료와 석거 염증을 줄이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구아유사라는 관목은 자극제로 사용되며 특히 쐐기풀의 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른들은 자신의 영혼을 정화하기를 원하지만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들은 샤머니, 순수한 비들 보호해주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옷을 벗고 구아바 나뭇가지로 두드려져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민트와 계피가 포함된 허브로 다시 두드려 이전의 고통을 완화합니다. 마지막 단계로는 장미 꽃잎으로 몸을 문질러 정화위식을 마무리합니다. 이 전통적인 치유법에 대한 믿음은 안데스 고원의 사람들에게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통과 기이한 행동을 견딜 수 있다면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죠. 13번. 재산 과시 금지. 좋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흥미로운 문화체험을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과 소지품의 안전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에콰도르에서 소매치기는 여행자들에게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이곳의 소매치기와 핸드폰 절도범들은 매우 교묘하며 큰 배낭을 메거나 부피가 큰 카메라와 반짝이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여행자들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여러분은 현지인들과 최대한 섞이도록 노력하여 원치 않는 관심을 피해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을 과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석, 전자제품 및 현금과 같은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식당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항상 가방을 몸 가까이에 두세요. 소매치기들은 종종 물을 엎지르거나 소란을 일으켜 주의를 분산시킨 후 여러분의 소지품을 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만약 도둑과 마주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요구하는 물건을 순순히 넘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도난을 당하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면 멋진 여행을 완전히 망칠 수도 있습니다. 12번. 바나나 굽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바나나를 먹는 것에 실증이 났다면 에콰도르로 가보세요. 이곳에서는 바나나를 먹는 100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에콰도르는 바나나를 깊이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초록 바나나, 잘 익은 바나나는 디저트, 수프, 메인 요리, 간식, 케이크, 아이스크림 등 모든 식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첫 3주 동안 먹은 바나나의 양이 1년 동안 먹은 바나나의 최고 기록을 넘었다고 확신합니다. 바나나를 좋아하지 않지만
에콰도르 사람들이 바나나를 무수히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하는 것을 보며 비밀스럽게 감탄하게 됩니다.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바나나로 만든 요리를 수백 가지나 나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온 나라가 바나나를 먹을 뿐만 아니라 에콰도르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바나나를 먹게 만듭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바나나 수출국으로서 시장 점유율이 30%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뜨겁고 습한 열대 기후 덕분에 에콰도르는 다양한 열대 과일을 재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바나나 생산량, 세계 총 생산량의 약 6%를 기록하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바나나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30%. 에콰도르는 주로 이란, 이라크, 시리아와 같은 중동 시장 및 우크라이나와 같은 동유럽 국가로 바나나를 수출합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바나나를 재배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11번. 쥐고기 요리 전문. 에콰도르에서는 바나나가 식탁을 장악하고 있지만 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별미는 바나나가 아니라 바로 귀여운 쥐입니다. 바삭하게 튀긴 기니피그를 놓칠 수 없습니다. 이 요리는 이 나라의 최고급 요리로 간주되며 한 마리를 바삭하게 튀긴 기니피그의 가격은 20에서 25달러에 달합니다. 반면 25송이의 거대한 장미꽃다발은 단 2.5달러에 불과합니다. 남미 국가의 물가를 고려하면 기니피그 요리는 저렴한 음식이 아닙니다. 에콰도르에서는 기니피그를 큐이라고 부릅니다. 기니피그는 깨끗이 손질된 후 납작하게 눌러 뜨거운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집니다. 이 독특한 지역 요리를 즐기려면 소규모 식당이나 시골 지역을 방문해야 합니다. 조리된 기니피그는 달콤하고 고소한 향이 나며 감자와 옥수수와 함께 제공됩니다. 이 요리는 지역 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결혼식에서 귀중한 선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니피그를 먹기 전에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위생 상태가 여행자들에게 항상 문제가 되는 에콰도르에서는 쥐고기가 여러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번. 장수의 계곡. 100세 이상 장수하고 싶다면 저와 함께 이곳으로 가서 살아보세요. 에콰도르의 안데스 산맥 기슭에 위치한 빌카밤바는 그림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운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은 장수의 계곡으로 유명하며 일부 사람들은 농담삼아 불사의 계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외딴 마을이 부유한 서양인들, 특히 저명한 과학자들과 최고의 의학 전문가들에게 특별한 매력을 지닌 이유는 분명합니다. 빌카밤바는 세계에서 100세 이상 장수하는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14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고 믿어집니다. 빌카밤바라는 이름은 휘추아 원주민 언어에서 유래한 후일코 팜파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성스러운 계곡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원래 잉카 왕족들의 은신처였으며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건강을 회복하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잉카인들이 빌카밤바를 선택한 것은 당연합니다. 이곳은 깨끗한 수원, 신선한 공기, 비옥한 토양, 1년 내내 과일과 약초가 번성하는 영원한 봄, 기후로 축복받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빌카밤바는 엘만당고라는 산에 의해 보호되며 거의 외부와 단절된 상태를 유지해왔습니다. 현지 전설에 따르면 이 산의 영혼이 빌카밤바를 지진, 화산 폭발 및 기타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이 성스러운 계곡은 수세기 동안 외부 세계와 거의 접촉 없이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1973년 하버드 의과대학의 알렉산더 리프 박사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에 빌카밤바 주민들의 이례적인 장수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후 전 세계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 현지 정부가 실시한 인구조사에서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974년 당시 빌카밤바의 총 인구 819명 중 9명이 100세 이상이었으며 미구엘 카피오라는 남성은 123세, 호세 데이비드라는 남성은 142세까지 살았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는 빌카밤바의 100세 이상 인구 비율이 10만 명당 1100명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의 10만 명당 3명과 비교하면 엄청난 수치입니다. 번구, 태양과 가장 가까운 곳. 우리는 항상 에베레스트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에콰도르의 침보라소 산이 지구 중심에서 측정했을 때 가장 높은 산이며 이 지구상에서 태양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전통적인 측정 방식에 따르면
해발 8,848m 위 에베레스트 산이 경쟁자들보다 수천 미터 더 높으며 6,268m 위 침보라소 산보다 거의 2,600m나 높습니다. 그러나 지구 중심에서 측정했을 때 과학자들은 침보라소 산의 정상 고도가 638만 4,268m에 달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반면 에베레스트 산은 638만 1,049m로 지구 중심에서 측정할 경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20위 안에도 들지 못합니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이는 지구가 완벽한 구형이 아니라 극지방에서는 납작하고 적도 부근에서는 약간 부풀어 있기 때문입니다. 침보라소 산은 적도에 더 가깝게 위치해 있으며 반면 에베레스트 산은 북쪽에 위치해 있어 지구 중심에서 정상까지의 거리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침보라소 산은 해수면에서 측정한 것이 아니라 지구 중심에서 측정했을 때 가장 높은 지점으로 간주되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지구에서 가장 높은 정상이 됩니다. 번팔, 세계의 중심. 에콰도르는 세계에서 지리적 특징을 따라 이름이 지어진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 나라의 공식 언어인 스페인어에서 에콰도르는 적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적도가 이 나라의 영토를 통과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에콰도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는 적도 기념비가 있는 미타드 델 문도 마을입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두 개의 방구를 나누는 노란색 선 위에 발을 디디고 인상적인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나 최신 글로벌 위치 시스템 GPS에 따르면 실제 적도선은 이곳에서 약 240m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 관계자들은 적도가 지나가는 실제 지역은 지형이 험하고 기념물을 세우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할 수 있는 다른 장소를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번칠, 국경지역과 불법 택시주의. 에콰도르는 작은 나라여서 전체를 여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 에콰도르 국경지역은 범죄 조직의 활동으로 인해 위험하므로 여행이 금지됩니다. 또한 키토, 가야킬리 같은 대도시에서는 위험한 지역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키토의 언덕에 위치한 거대한 동상을 보러 가고 싶다면 걸어 올라가기보다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택시를 탈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밤에 이동해야 할 경우 택시는 가장 좋은 선택이지만 반드시 안전한 택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호텔에 요청하여 신뢰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아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된 택시를 이용해야 합니다. 등록된 택시는 앞뒤 번호판이 주황색이며 차량 측면에 큰 등록 번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량 내부에는 보안 카메라와 승객 좌석 주변에 비상 버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저렴하며 여행 중 현지 문화를 경험할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소매치기 위험과 불규칙한 운행 일정으로 인해 항상 안전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닙니다. 대신 승차 공유 앱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며 캐비파이와 유버 같은 앱은 주요 도시에서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번육,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도. 정말 믿기 어렵겠지만 이 작은 나라는 세계적인 기록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의 타이틀을 차지한 후 에콰도르의 수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도 목록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산맥 사이에 위치하고 해발 2,800m 높이에 자리한 에콰도르의 수도 퀴토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도입니다. 1534년 고대 잉카 도시의 폐허 위에 세워진 퀴토는 1978년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처음 지정한 도시입니다. 퀴토는 세계의 뚜렷한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중심부에는 역사적인 중심지가 자리하고 있으며 그 아래로 남부와 북부 지역이 펼쳐집니다.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지역은 북부 지역입니다. 퀴토의 구시가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역사지구로 평가받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미주개발은행 인터 아메리칸 디벨롭먼트 뱅크 위 대규모 자금 지원 덕분에 대대적인 복원과 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퀴토는 원주민 문화가 스며든 수많은 건축 랜드마크를 자랑하며 무려 40개 이상의 교회와 수도원, 17개의 광장, 수십 개의 다양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퀴토는 아메리카 대륙의 성지로 비유되며 엄청난 문화유산을 보유한 도시로 손꼽힙니다. 번호 5. 에콰도르의 천국. 에콰도르를 방문하고 갈라파고스 제도, 갈라파고스 아일랜드를 보지 않고 떠난다면 정말 아쉬울 것입니다.
이곳은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천국입니다. 울창하고 때묻지 않은 아름다움 덕분에 갈라파고스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군도로 손꼽히며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방문해야 할 장소로 여겨집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생태 보호구역과 자연 보호구역이 있어 수많은 해양 생물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갈라파고스에는 600종 이상의 식물, 400종의 어류, 58종의 조류, 22종의 파충류, 6종의 포유류가 서식하며 그 중에는 갈라파고스 바다 이구아나, 육지 이구아나, 갈라파고스 펭귄, 플라밍고 등 멸종 위기에 처한 종도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갈라파고스 자이언트 거북, 갈라파고스 자이언트 토터즈으로 이 거북은 오직 갈라파고스에서만 발견되며 수명이 최대 150년, 몸무게는 250kg에 달하는 희귀종입니다. 이 장엄한 자연경관을 감상하려면 보트 투어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6에서 8인용 소형 보트부터 100인승 대형 선박까지 다양한 크기의 보트 투어가 제공됩니다. 이곳의 바다는 잔잔하여 수영, 카약, 패들보드 등의 활동을 즐기기에 완벽합니다. 가장 유명한 해변으로는 토르투가 베이, 포추거 베이, 플라야 오초아, 플레이아 오커, 플라야 에스푸밀라, 플레이아 에스퍼밀라 등이 있습니다. 특히 스쿠버 다이빙은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끄는데 바닷속에 직접 들어가 돌고래, 고래, 바다거북, 펭귄 등의 귀여운 해양 생물을 관찰하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갈라파고스에는 다양한 보존센터가 있어 자연과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최적의 장소입니다. 찰스 다윈 연구소, 찰스 다윈 리서치 스테이션, 갈라파고스 국립공원, 갈라파고스 내셔널파크, 갈라파고스 해양보호구역, 갈라파고스 마린 리저브 등이 대표적인 보존센터입니다. 이곳에 한번 오면 다시 떠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번사, 파나마 모자. 1904년 미국 대통령 시어도르 루즈벨트가 파나마 운하 건설을 시찰할 때 파나마 모자를 착용하면서 이 모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이 모자는 파나마 모자, 파나마햇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름과는 달리 파나마 모자는 실제로 에콰도르에서 탄생한 모자입니다. 원래 이 모자는 에콰도르 서해안의 마나비, 메너바이 지역에서 유래한 전통 모자로 1842년부터 1912년까지 에콰도르 대통령을 지낸 엘로이 알파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파나마 모자는 토킬라스트로라는 희귀한 종려나무 잎으로 짜여지는데 이 나무는 오직 에콰도르에서만 자라는 식물입니다. 이 모자는 이후 파나마로 수출되었고 햇빛을 차단하고 통기성이 뛰어나 매우 실용적인 모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시 파나마 운하 건설에 참여한 미국 노동자와 기술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에콰도르를 방문한다면 꼭 파나마 모자를 기념품으로 구매하세요. 세계 최고의 장인들이 최고의 재료로 만든 이 모자는 그 가치가 충분합니다. 번삼, 세계에서 가장 화산이 많은 나라. 에콰도르에 오면 가끔 땅이 흔들리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로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작은 지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환태평양 조산대 퍼시픽 링 오브 파이어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키토 남쪽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안데스 산맥의 두 개의 평행한 산맥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 지역은 화산의 거리, 에비뉴 오브 볼카노스라고도 불립니다. 키토 남쪽에 위치한 퉁구라와 화산은 최근 몇 년간 지구상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입니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이 화산의 이름은 불이 목구멍을 의미하며 1999년부터 분화를 시작해 2014년 4월에도 마지막으로 분출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화산들은 독특한 자연경관을 형성하며 탐험과 트레킹을 즐기는 많은 관광객들을 에콰도르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산 등반을 계획한다면 철저한 준비와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번2. 장미의 천국. 에콰도르에 가면 거대한 온실에서 자라는 거대한 장미들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곳의 장미 산업은 2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경제적으로 석유와 바나나 다음으로 중요한 세 번째 수입원이 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미 재배에 최적의 자연 조건을 갖춘 덕분에 에콰도르는 세계 최대의 장미 정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다른 품종과 달리
에콰도르 장미는 크기가 크고 꽃잎이 단단하며 색상이 선명하고 신선함이 오래 지속됩니다. 특히 이 장미는 보호층이 두꺼운 꽃잎을 가지고 있어 다른 장미보다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꽃잎 끝이 금빛을 띠거나 연한 녹색을 띠며 약간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처음 본 사람들은 시들어가는 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에콰도르는 선진 기술과 전문적인 가공 공정을 도입하여 장미 수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꽃은 최적의 개화 시기에 수확되며 한 송이에 최소 30개의 꽃잎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엄선된 품종을 사용하여 가장 적합한 자연 환경에서 재배되며 철저한 관리 절차를 거칩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에콰도르 장미는 가장 까다로운 소비자들까지도 만족시키는 열정적이고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장미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25송이 한 다발이 단 2.5달러에 불과합니다. 온실 지역을 방문하면 도매가로 2달러에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에콰도르는 신선한 꽃뿐만 아니라 꽃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연구 및 개발하여 이 수익성 높은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번일, 자연의 권리,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에콰도르에서는 길거리에서 동물들이 자유롭게 뛰어다니거나 하늘을 날거나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남미의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동물들이 레스토랑에서 요리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곳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에콰도르의 길거리에는 떠돌이 동물들이 많이 보이는데 일부 행인들은 이들과 놀거나 먹이를 줍니다. 어떤 동물들은 도로 한가운데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지나가는 차량들은 동물들을 피해서 지나갑니다. 이처럼 동물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에콰도르 정부와 국민들이 자연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2008년 에콰도르는 세계 최초로 자연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연을 단순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 역시 헌법적으로 존재하고 지속되며 생명 주기를 회복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개념은 자연을 단순한 자원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법률 속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에콰도르 헌법에는 자연의 권리라는 새로운 장이 추가되었으며 이 조항을 통해 자연은 자신의 생명 주기를 유지하고 지속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환경보호와 국가의 자연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이러한 헌법적 변화는 국제사회의 특별한 관심을 받았으며 환경보호 및 자연보호를 위한 글로벌 노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에콰도르의 독특한 법률과 문화는 이 나라를 더욱 흥미롭게 만듭니다. 자연보호를 위해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부터 부유함을 과시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규정까지 에콰도르는 법적 및 문화적 측면에서 독창적인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것은 에콰도르가 제공하는 것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나라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 다양한 문화, 그리고 풍부한 요리를 자랑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흥미로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